안녕하십니까. 12단계 집단치료를 진행할 김한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준비 1회기, 준비 2회기를 거치면서 12단계 전체에 대한 조망을 가졌고, 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2단계 이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단계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 1단계를 나누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앞서 다 같이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복자 김한호입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인사를 마치고요. 지난 한 주간 단주나 음주나 또 갈망이나 술 생각에 대해서 어느 한 선생님만 발표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네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 기록. 자, 어느 한 선생님께서 본인의 일기 내용 중에 공개할 수 있을 내용 한 가지만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중독소적 독서. 자, 누가 한번 발표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AA 참석. 자, 또 혹시 그 사이에 AA를 새롭게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후원자 혹시 지금 새롭게 만나서 도움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제가 이 후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중독치료에 있어서는 제가 미국의 어떤 중독치료 전문가이신데 그분은 내과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치료하는 방법은 본인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한 사람하고 후원자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환자 한 사람을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치료율이 자그마치 85%나 된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너무 이게 팀워크를 이루지 않고 치료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는 건데 후원자를 꼭 사귀어서 후원자의 도움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1단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하여 우리의 삶이 수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인했다. 네, 이 1단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제시할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만일 60분이라면은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것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1단계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코올에 무력한 증거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과연 알코올에 무력한가?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여기 홍길동 씨가 와 계시네요. 홍길동 씨가 본인이 알코올에 무력한 그 증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친구의 권유로 술을 시작하였으나 점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음주를 시작하였고 혼자서도 마시기 시작했으며 음주량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술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았고 한 번 마시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셨고 안 마시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또 마셨고 속이 쓰려 며칠 안 마셨다가 또 마셨고 음주로 인해 간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시는 등 나는 정말 알코올에 무력했다. 자, 이 홍길동 씨의 예처럼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네요. 네, 모두 한 분씩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여러 가지로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알코올에 무력한 것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알코올에 무력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에 무력한 것은 제1단계,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고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알코올에 무력하다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문장을 구체화시킨 질문입니다. 무력이란 중독의 핵심 증상인 조절 장애를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 의사들이 보는 DSM-5 그 중독 진단 기준 책이 있는데요. 여기 중독 기준이 모두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부터 4번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의도 초과 음주, 본인의 의도보다 더 마시게 되는 것. 두 번째, 감량 불가 음주, 끊거나 줄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 세 번째, 시간 허비 음주, 술 구입, 음주, 해독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 네 번째, 음주 갈망, 음주하고자 하는 갈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러한 네 가지로 중독 진단 기준에서는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마도 이 네 가지 중에 어딘가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과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가? 역시 홍길동 씨께서 그 답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나는 간과 위가 나빠졌고 술로 인해서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고 화를 잘 내게 됐고 가정 내에서의 불화도 잦아졌고 직장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내 방이나 옷가지가 너무 지저분해졌고 왜 사는지 모르게 되는 등 한마디로 내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홍길동 씨처럼 여러분들도 과음으로 인해서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중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삶의 그 수습 불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에서 알코올에 무력했고 우리의 삶이 수습할 수 없다라고 한 요 수습할 수 없다라는 말을 구체화시킨 질문이 이 질문인 거고요. 이 수습 불가라는 것은 조절 장애로 인한 폐해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 조절 장애처럼 이것은 중독 진단 기준 11개 중에 5에서 9번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가 역할 손상 음주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역할이 상실되는 것. 두 번째, 관계 손상 음주입니다. 대인관계가 음주로 악화되는 것. 세 번째, 활동 축소 음주입니다. 사회활동, 직업, 취미활동 등이 음주로 지장받는 것. 네 번째, 신체 위험 음주입니다.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음주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심신 손상 음주입니다. 신체적 혹은 심리적 음주가 음주로 발생하는 것.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음주로 인한 폐해가 이 5가지 영역 내에 이렇게 저렇게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했고 알코올에 무력한 결과 내 삶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시인하게 됐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본인이 시인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여 가족들이 나보고 술을 적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하면 신경질을 냈고 음주로 필름이 몇 차례 끊겨도 과음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직장에서 승진이 되지 않아도 이것이 술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급기야 직장에서 해고되었음에도 상사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이것이 술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하였고 어느 날 가족들에 의하여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하자 가족들이 어떻게 나 같은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켰느냐고 원망을 했고 태어난 날부터 또 마시다가 수차례 강제 입원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주위의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나를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의 간 수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저는 비로소 내가 중독이 있구나 이것을 시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홍길동 씨처럼 아마도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중독 문제를 시인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 중독, 내가 정말 중독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시인하게 됐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중독 시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독 시인은 1단계의 마지막 단어,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고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인했다. 그 시인했다를 구체화시킨 질문이고요. 우리가 중독을 시인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망상으로 음주 문제를 부정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망상이죠. 남들은 다 알지만 본인만 중독을 모르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실 내 중독 문제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친척들은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척들도 다 알고 있고요. 직장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두 번째는 조절망상입니다.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 있다는 망상이고요. 세 번째는 한 잔 망상입니다. 한 잔 혹은 오늘만 마시고 멈출 수 있다는 매우 자기 기만적인 망상입니다. 네 번째는 홀로망상입니다. 혼자 힘으로 단주가 반복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혼자 힘으로 단주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망상에 의해서 중독을 시인할 때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3년, 5년, 어떤 경우는 10년 이렇게 가서야 시인을 하게 되고 10년 돼서 시인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될 때까지 또 10년이 걸리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그 세 가지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를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요. AA 12단계는 중독으로 수습 불가하게 된 인생을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제1단계는 인생 회복의 첫 걸음으로서 회복시켜야 할 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장기간의 과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전체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철학에 빠졌고 정신적으로는 혼미하게 됐고 또 우울한 감정을 가지게 됐고 의기소침한 의지를 보이게 되었고 신체적으로는 약해졌고 물질적으로는 빈곤해졌고 사회적으로는 단절됐고 삶을 성찰하지 않아 불완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7가지 영역의 손상을 파악하고 이 손상이 중독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따라서 나는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단계에 대해서 3가지 주제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한 것이 어땠는지 소감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제가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일지 기록하시고요. 중독책 보시고요. AA 참석하시고요. 또 후원자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고 다 같이 마실까요? 사랑의 삶을 위하여 하루하루 단주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